녹화 시작합니다. 녹화 시작합니다. 노이즈 제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이제 케이스 규격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느라 한동안 이제 다시 안 찍었죠. 그래서 그때 얼마 그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끝내고 그냥 주구장창 딴 것만 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초반이니까 저는 이제 케이스 규격 요소들에 대한 것도 자세히하게 아는 것도 이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린 게 여기 이제 베어링 껴지는 하우징 구멍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베어링 규격표를 보고 그렸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끝나 있는데, 자, 그거 이제 우리 규격표를 보면, 자, 31번 항목에 베어링 구석 홈부 둥글기라고 나왔는데 그 구석 홈부가 이제 베어링이 이제 끝나서 만나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 부분의 둥글기인데 이 부분의 둥글기는 이제 R 또는 RO를 기준으로 R max가 나옵니다. R max. max라는 건 최대죠, 최대. 이제 R 또는 R1이 0.1일 땐 0.1이고 0.15일 땐 0.1이고 0.2 때 0.2고 0.3일 때 0.3이고 0.6 때 0.1일 땐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보고 나면 두 번 다시 안 봐요. 왜 안 보느냐? 이게 이제 베어링 쪽에 있는 R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베어링 쪽에 R이 있을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R이거든요. 보면 뭐예요? 1대 1이야. 값이 같아. 그럼 이제 요거 알았으면 이건 뭐 외워야 될 것도 아니잖아. 그냥 베어링에 있는 R 또는 R온을 확인하면 그 값을 다이렉트로 여기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 가서 바로 써먹으면 된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 확인했으니 뭐야? 우리 베어링 형번을 확인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규격표에서 그 베어링 쪽으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우리 베어링 형번이 뭐야? 6002야. 예, 이거 먼저 확인하죠. 600이다. 이거 확인했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베어링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걔 구석에 이제 R이 얼마냐? 자, 그래서 이제 깊은 원볼 베어링으로 오면 6002인데 그 R 값이 얼마? 0.3이다. 0.3이다. 자, 0.3이면 여기서 뭘 해주면 돼요? 0.3을 적용을 하면 된다. 0.3을 적용해도 된다. 근데 꼭 0.3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 값이 아까 거기 써있을 때 뭐였어요? R max였어요. 0.3일 때 맥스 값, 최대값 0.3을 적용을 해라. 즉, 여기는 FR 0.2를 적용했대. FR 0.2 필렛으로 0.2를 적용해도 돼.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얼마 적용했냐? 0.2. 예. 선생님 0.3 나와 있는데 상관없죠. 왜? 0.3은 뭐? 최대값.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이니까 그거 작으면 된다. 저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냐면 자, FR 0.3을 해가지고 자르기 T를 노트림으로 하고 자, 여기다가 0.3짜리 R을 하나 표현을 할게요. 자, 이게 이제 0.3짜리 R이에요. 0.3짜리 R이고 자, 이게 베어링 끝이 R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쵸? 베어링 끝 R 이렇게 돼 있고 구분하기 위해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가상선으로 할까요? 가상선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이제 베어링 끝이 둥글게 요래 가지고 이제 베어링 끝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더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더 돼 있겠지. 그냥 외형선으로 할까요? 외형선으로 하자. 같이 그린 김에 요렇게 돼 있다. 베어링 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가 베어링 0.3인데 내가 여기 R을 자, 자르기 T를 T로 해서 0.4로 가공을 했어. 자, 그럼 이제 베어링을 낄 거란 말이야. 자, 베어링을 끼는데 자, 이제 요쪽에서 이제 요 구멍에서 요 바깥에서 껴가지고 쭉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얘가 오다가 얘가 0.3이고 얘가 0.4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끝에 이제 곡선에서 직선으로 바뀌는 부분이 어디 여기 곡선에서 직선으로 바뀌는 부분 여기까지밖에 오다. 베어링이 여기가 끝까지 밀착을 못해. 0.1mm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R값이 베어링 끝에 R값하고 동일하게 돼 있는 게 아무리 여기 R값이 커도 여기 필렛 값이 커도 베어링이 필렛 값보다 커버리면 베어링을 제대로 조립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최대한 베어링 그 끝에 있는 그 R값하고 맞춰라. 그래서 0.3을 넣으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때 F 0.3으로 다시 바꿀게요. 0.3으로 가공을 할 때 내가 여기 진짜 이렇게 0.3으로 해가지고 0.3 딱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부분에는 우리가 별도로 공차를 기입을 안 해요. 공차를 기입을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부분이 0.3보다 일반 공차 범주에 살짝 클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 일반 공차 범주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0.1만큼 크니까 0.4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권장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R값이 우리 규칙 표현은 최대 R값이 베어링 끝에 이거랑 맞춰줘라 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보다 0.1을 더 까는 게 좋아. 0.1을 더 까가지고 0.3이면 0.2로 하는 게 더 좋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자격증 시험에서 이걸 0.3으로 했다? 감점 안 해요. 자격증 시험에서 감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에서 얘 똑같이 보고하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실무적으로 생각했을 땐 여기를 0.3으로 하는 게 그렇게 권장되지 않는다. 왜? 가공 오차 때문에 0.3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이게 0.2가 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 충분히 더 작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R값을 지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좀 가공 툴 중에 가공 툴의 요 끝에 둥글기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공 툴을 여러 번 쓰다 보면 거기가 마모가 돼가지고 그 R이 더 커진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 안 하고 작업자가 그냥 막 가공해버리는 거야. 0.2가 나오든 0.3이 나오든 0.1이 나오든 뭐 신경 안 쓰고 막 가공을 해버려. 그럼 나중에 조립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가공집에서 뭐 너네 이거 조립 안 되게 가공해왔어. 끝에 R이 너무 크잖아 라고 따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도면에다 기입 안 했잖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물론 이제 진짜 실무로 가면은 그런 말들 이제 가공집에서 그렇게 그런 말 못해요. 못하죠. 왜냐면 설계 한쪽이 갑아냐, 일 준 거 아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한테 그렇게 을이 덤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말 못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게 개념적으로 따져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도면 그린 사람의 실수야. 그 사람이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진짜 냉정하게 따지고 들면은 도면 그린 사람이 잘못한 거야. 왜 거기다 반지름 값을 지정 안 해줬어?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지정 안 했으면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원래 여기 필렛을 주는 거예요. 진짜 더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실무에서 이거 필렛 안 줘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요. 진짜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제대로 도면을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서로 아니까 가공집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같이 일한 지가 뭐 몇 년이야.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기술적으로 따졌을 때 그냥 원칙적인 도면을 그리는 거를 따졌을 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거 설계자가 이 부분도 잡아줘야 된다. 이제 만약에 0.3이다라고 하면 그보다 한 0.1 정도 줄여가지고 FR 0.2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트림을 FR 0.2 트림으로 넣고 이렇게 주는 게 정상이다. 요거 이제 반대쪽도 줘야 돼요. 반대쪽. 근데 반대쪽 어차피 미러로 넘길 거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위쪽 절반 그렸고 이제 요쪽 절반도 이제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대충 넘겨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 베어링까지 마무리 졌으니까 다시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다시 문제를 보면은 이제 또 측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나사. 그렇죠? 얘도 어차피 이제 보면은 우측면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위아래로 있다, 그렇죠? 위아래로 있으니까 이게 이제 미러 시킬 거면 여기 있는 요 나사부, 그렇죠? 나사부까지도 같이 미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이거 앞에 이제 제도 이론 쪽에서 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했죠. 볼트 머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카운터 보어예요. 카운터 보어. 즉 지금 여기 사용된 요 볼트 같은 경우는 측면도를 보면 여기 육각형이 가운데 있어. 원형 안에 육각형이 가운데 있어. 즉
육각 소켓 머리 볼트야. 육각 소켓 머리 볼트야. 그리고 육각 소켓 머리 볼트용 카운터 보호가 이제 작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카운터 보호가 작성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나사가 있고. 어쨌든 이제 시험 때 여러분들이 나사 사이즈를 확인하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나사의 직경을 잴 수 있는 섹션이나 단면도가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재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가장 직경이 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시면 돼. 그렇죠? 요 직경을 재면 돼. 이게 직경이야. 그렇죠? 나사의 호칭경이야. 호칭경. 이걸 재시면 돼요. 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단면이 안 나오고 요것만 나왔다 그러면 뭐 해라?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캐드만 가지고 하실 때는 그 카운터 보호 규격표를 외우고 계셔야 되고, 가장 바깥에 있는 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재려면 이거 가지고 재는 게 낫겠죠? 이거의 직경을 재는 거예요. 직경을 이렇게 재가지고, 그쵸? 자로 재려면 이렇게 재겠죠? 8이다. 그럼 8이 나왔으면 내가 카운터 보호 규격을 외웠으면 카운터 보호에서 머리 쪽 직경, 머리가 들어가는 쪽 직경이 8이 되는 애가 누구지? 찾아보면 이제 M사가 되겠죠. M4.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고, 만약에 이제 3D CAD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고, 3D CAD에서 카운터 보호를 작성을 해보고, 머리 쪽 직수가 자동으로 8이 나오는 애를 나사를 선정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제 우린 나와 있으니까 재면 된다. 그래서 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이제 4다. 4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얘가 M사인데, 우리가 M사면 이제 미터 나사잖아요. 미터 나사인데, 미터 나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미터 보통 나사냐, 가는 나사냐. 근데 이것도 제가 그 나사 쪽 설명할 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결용 볼트를 사용을 하는 경우,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볼트가 요 뚜껑 하나 조립하는데 몇 개 들어가지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여러 개의 볼트를 동시에 썼어. 그리고 육각 소켓머리 볼트야. 이런 일반적인 볼트를 사용을 하면 무조건 미터 보통 나사예요. 저걸 가는 나사로 쓰는 경우가 아예 없냐?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미터 보통 나사로 써요. 왜 미터 보통 나사를 쓰느냐? 가는 나사보다 얘가 싸요. 간단한 이유야. 왜? 생산량도 많아요. 구하기도 쉬워요. 가는 나사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볼트집에서도 자주 찾지 않는 또 미터 가는 나사가 소켓머리 볼트 같은 경우는 아예 들여놓지도 않아. 나중에 누가 요구하면 그때 가서 주문 넣고 그때 가서 구해. 그러면은 그거 구하려고 그러면 뭐 일주일이 걸리고 아니면 뭐 길게 걸리면 뭐 이 보름이 걸리고 막 그래. 볼트 구하기도 힘들어. 돈을 준다 그래도 볼트 구하기가 힘들어. 그런 볼트 잘 안 쓴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볼트 이제 보통 나사랑 가는 나사 차이가 이제 뭐냐면 이제 보통 나사를 사용을 하면 좀 잘 풀려. 진동에 잘 풀리는데 4개를 체결을 했잖아. 4개를 체결을 했으면 4개가 동시에 풀리진 않아. 그런 일은 진짜 4개가 동시에 풀린다? 어휴. 그럼 관리를 엄청나게 안 한 거예요. 4개 동시에 풀린 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두 개가, 1개 정도가 먼저 튀어나와요. 볼트가 풀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점검이라도 좀 꼬박꼬박 잘 했으면은 절대 나사 풀린 걸 놓칠 리가 없어. 만약에 저 4개가 다 풀렸다라고 하면은 일을 관리하는 놈이 관리를 못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4개 같은 경우 체결하는 경우는 가는 나사를 쓰진 않는다. 굳이 비싸게. 그렇죠? 그럼 여기 보통 나사야.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이걸 그려야 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 기억 가서 저거를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 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나사가 놓여진 이 간격, 그쵸? 이 원형으로 배열된데 이 원의 지름을 재야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재느냐? 여기서 저는 안 재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 중심선이 다 나와 있어. 밑에는 안 그려져 있지만 중심선은 표현돼 있어. 이럴 때는 여기서 중심선 사이의 간격을 재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돼. 이렇게. 그쵸? 40.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 이제 위쪽만 나오고 밑에 중심선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을 재야겠지. 그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쟀어. 그러면 이제 40이니까, 그러면 절반이니까 20이네? 그러면 일단 중심 위치 먼저 표현을 해줘요. 옵셋 20. 20이야. 20 왔어. 여기가 이제 중심선이 되겠죠. 근데 아직 중심선으로 바꾸진 않을 거야. 바꾸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나사가 이제 쟀어. 4야. 그러면 이제 M4잖아. 미터 보통 나사 M4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한쪽으로 얼마야? 2mm지. 당연하지. 요 바깥에 가장 큰 데는 2mm잖아. 그러면 이제 이건 규격표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잖아. 2mm. 옵셋 2mm 해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것까지는 그릴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깊이잖아. 이 깊이는 시험 문제에서는 재세요. 재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재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재지 마시고, 여기까지. 요거까지 재는 거 아니고, 여기까지 재는 거예요. 재세요. 팔로 돼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걸 잴 수 없는 상황이다. 저 깊이를 잴 수 없는, 단면도가 없어서 잴 수 없는 상황이다. M상권 파악을 했는데 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사 쪽에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럴 때는 일반적인 설계 공식을 적용을 해주면 돼.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설계 공식이 어떻게 된다? 나사가 이제 체결되려면 최소한 나사가 호칭경이 4면은 4mm 이상 체결돼야 돼요. 4mm 이상이 체결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나사가 나 있는 요 앞나사 부분은 4mm보다 더 깊어야 돼. 4mm에 딱 맞추면 4mm까지 체결 못 해. 라고 앞에서 얘가 얘기를 했어요. 그 나사 쪽에서. 그쪽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할 때, 4mm보다 깊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깊어야 돼? 그러니까 대개 설계자들이 어떻게, 좀 단순해, 생각이. 4mm보다 깊어야 돼? 그러면 4mm 2배. 그쵸? 이게 일반적인 설계, 나사 깊이의 설계 공식이야. 4mm 2배야. 근데 간혹 가다가 2배가 아니라 3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이 재질이, 우리 부재의 재질이 철 계열이 아니고 알루미늄 같이 좀 무른 계열. 그냥 잘 물러가지고 그냥 쉽게 파손되는 거. 그런 경우는 이제 나사 깊이만큼만 체결하면 나사 이빨이 쉽게 망가져요.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3배. 그래서 2배를 체결을 해. 자기 직경에 2배를 체결을 하기 위해서 3배를 해줘.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기본적으로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젠 거를 그대로 하면 되겠죠. 이제 옵셋, 파. 나중에 이제 예제 풀다 보면은 이제 저 깊이를 잴 수 없는 경우가 나와요.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또 얘기를 들으면 되겠지. 어쨌든 이제 여기서 잰 게 8이니까 8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앞에서 제가 나서 설명했을 때 규격표를 봐야 된다. 규격표를 봐야 되는데, 안 봐도 되죠? 안 봐도 돼요. 시험 때 안 봐도 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게. 솔직히 말하면 그 안 보고 그리는 거 전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 진짜 제대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안 봐도 돼. 왜 안 봐도 되냐? 그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손으로 제도할 때 이거 이제 규격표 찾으면 0. 몇몇몇 해가지고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가. 내가 자로 샤프 가지고 그리는데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래 손으로 그려서 보면 거기다가 자 이거 이제 만약에 요 사이 간격이 0.3mm다. 자 우리 출력하는 선 굵기가 얼마야 얘가? 이게 외형선으로 출력하면 0.5mm야. 근데 0.3mm 띄어 선을 그렸어. 선 두 줄인 게 보여? 아니지. 얘한테 먹히지. 먹혀가지고 두 개가 뭐야? 굵은 선 하나가 보이지. 선 두 줄인 게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솔직히 말하면 도면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재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서 아랫선까지 요 사이 간격을 이 전체 직경 호칭경에 얼마? 8분의 1에서 10분의 1을 적용해서 그랬다. 손재도 할 때. 그럼 8분의 1은 계산하기 피곤하잖아. 그럼 10분의 1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 이게 4mm니까 직경이 4mm니까 나누기 10 해주면 0.4잖아요. 그쵸? 어떻게 돼? 옵셋 0.4야. 근데 이 0.4도 티가 잘 안 나잖아. 그래서 더 귀찮은 사람은 뭐야? 그냥 10분의 1 계산을 안 해. 안 하고 무조건 어떻게 해? 그냥 0.5로 띄어. 그냥 0.5로 띄어. 그러면 이제 이 선의 굵기가 0.5잖아. 얘를 중심으로 0.5니까 0.25, 0.25고 얘도 0.5, 0.2, 0.25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두 선 중에 한 선은 가는 실선이잖아. 그러면 얘는 0.5를 해도 얘는 0.5가 아니라 뭐야? 0.25니까 0.125고 그러면 중간에 공백이 생겨. 두 선이 딱 겹쳐가지고 굵은 선이 안 돼. 그럼 뭐야? 두 선인 게 보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0.5만 옵셋을 해서 규격표를 찾지 않고 작업을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30도를 꺾어. XL 앵글 마이너스 30 꺾어. 그게 어떻게 EX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트림으로 정리해. 이렇게 정리해줘요. 여기가 뭐야? 이렇게 표현되는 게 불완전 나사. 그쵸? 그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불완전 나사로 표현되고 불완전 나사보다 이제 얘가 더 깊게 들어오죠. 얘가 뭐야? 드릴. 우리가 나사를 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나사가 안 나 있는 일반 드릴, 그냥 구멍 뚫어줄 수 있는 드릴로 여기까지 더 나사 깊이보다 더 깊게 파.
드릴로 한번 뚫고 나사가 나 있는 탭이라는 툴을 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나사 깊이까지 나사를 내. 요 깊이까지 탭이라는 툴이 들어오려면 드릴은 더 깊게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거 얼마만큼 더 깊게 들어오게 그리라는 건 KS 규격에도 안 나와. 그쵸? 안 나오고 그냥 작업자가 알아서 임의로 잘 선택을 해.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깊이를 설계자가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이 깊이에 대한 값도 별도로 줘. 그리고 요 안에 드릴 직경도 별도로 제시를 해줘.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응용 기지도 기능사에서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 어느 정도 빼준다? 아, 여기 지금 나온 길이에 2배 정도 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밀어. 넘겨주고 이제 여기서 소수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소수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재 한번. 그래서 분명히 소수점 나올 거란 말이에요. 0.73, 1.73 이렇게 나오면은 소수점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옵셋 2. 이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해줘. 옵셋 2 해가지고 2x 여기까지 빼.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거 몇 도? 120도. 그쵸? 그러면 이제 트림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XL 앵글 마이너스 60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트림 해가지고 땅 정리해. 정리하고 뭐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불완전 나사고 표현하고 미러로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규격표 찾아가지고 규격표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안찌름을 따로 이게 암나사니까 안찌름을 따로 이제 치수를 확인해가지고 암찌름 나누기 2를 해가지고 그걸 그려주고 막 그렇게 꼭 하는 강사분이 계시고 어떤 강사분은 그냥 대충 0.5 해. 그렇게 하시는 강사분 있잖아요. 근데 대충 0.5 해 하는 강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야. 그렇게 해도 돼. 이게 도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이 나사의 사이즈는 나중에 도면에서 치수 기입한 게 중요한 거야. 그쵸? 그런데 그렇긴 한데 이게 예전에 손재도 할 때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한 거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예전에 손재도 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못 그리니까 그냥 0.5 떼어가지고 그리는 걸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근데 요새 추세 그러니까 실무에서의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무는 이걸 맞춰 그래요. 규격표하고. 오히려 실무는 맞춰 그려. 설계자들이 좀 도면을 손으로 그리지 않고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미세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뭐에 민감하냐면 요게 이제 가는 나사랑 굵은 나사. 옛날에 손재도 할 때는 이게 가는 나사, 굵은 나사는 여기 치수적 쓰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갔거든요. 겹쳐 있을 때 그게 구분이 가주는 걸 자꾸 원해. 똑같이 M사인데 M사에 가는 나사가 같은 위치에 겹쳐 있다. 그러면 요 나사 높이가 나사 높이가 티가 나가지고 서로 다른 게 티가 나가지고 눈에 보이기를 원해. 캐드 화면상에서 그런 걸 원해. 왜냐면은 간혹 가다가 저걸 똑같이 작성을 하다 보면은 막상 치수 기입을 할 때 저걸 가는 나사라고 써야 돼. 가는 나사니까 가는 나사 피치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나사인 줄 알고 깜빡하고 일반 나사 그냥 적어주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도면 치수 기입할 때. 더욱이나 도면을 그릴 때 내가 설계를 하고 치수 기입은 내 밑에 직원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의 표기를 좀 디테일하게 안 해주면은 얘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원래는 그런지 엄밀히 말하면 밑에 애가 잘못한 거죠. 밑에 애가 잘못한 건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일반 나사로 기입을 해버려 치수를. 그래서 나중에 제작 들어가 불량 나가지고 부품을 다시 만들어. 그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새 실무 추세는 이거를 실제 나사 높이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추세긴 해요. 그리고 저도 그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쪽을 더 선호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0.5로 간격 띄워가지고 그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귀찮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다. 분명히 지금까지 그리는 법까지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했는데 저는 제대로 그릴 거예요. 자, 대충 그리는 거 설명했으니까 전 제대로 그릴게요. 자, 제대로 그래서 저는 규격표를 항상 엽니다. 저 실제 전산응용, 저는 이제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봤는데, 실제 산업기사 볼 때도 저는 저걸 열었어요. 열고 했고, 자, M사니까 이제 M사겠죠. M사의 피치가 0.7이고, 접촉 높이가 얼마다? 0.379다. 세상에 누가 이제 손으로 그리는데 0.379까지 맞춰서 그릴 수 있냐? 선생님 저 뒤에 있는 안찌름 봐야 되지 않나요? 안찌름, 저 안 본다 그랬죠. 왜? 요거 2번 빼면 안찌름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해 안 가는 게 이거를 적용하는 사람은 요 표에 친절하게 접촉 높이가 나와 있는데 왜 굳이 안찌름을 나누기 2를 하냐 이거지.
그냥 이거 이용하면 되는데. 그거는 좀 솔직히 하면 저는 0.5로 그리는 사람은 이해가 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진짜 이해 안 가는 건 굳이 여기 이 값이 있는데 접촉 높이가 나와 있는데 굳이 저 뒤로 가가지고 안찌름 치수를 확인하고 그걸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옵셋을 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왜 그래? 예, 그쵸?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옵셋 2mm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는 2mm 똑같이 옵셋 하는데 단 이제 0.5mm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저는 얼마 띄워준다? 0.379를 그대로 띈다. 옵셋 0.379를 그대로 띈다. 이렇게 돼요. 요거 한번 찾아보면 좋잖아. 시험 때. 그 정도로 시험 시간이 빡빡하지. 이거 찾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진 않아. 시험 시간. 내가 봤을 때.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만약에 이거 찾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험 시간이 빡빡하다. 그 사람은 이거 안 찾아봐도 떨어져. 그 정도로 실력이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쵸?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제 깊이는 아까 쟀죠. 8mm. 옵셋 8mm. 깊이가 8mm 떼져요. 그쵸?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다음 여기서 RAY. 요번엔 레이 쓸게요. 레이하고 여기 땅 찍고 자 각도 마이너스 30. 그래서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땅 빼주고 그다음에 뭐 해줘요? 여기서 트림으로 잘라요. 그렇죠? 아까랑 똑같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해줘요? 미러. 자, 여기서 얘를 대칭 복사로 넘겨줘요. 그렇죠? 그러니 뭐 해줘요? 트림. 자, 이렇게 잘라요. 자,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60도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레이, RAY. 한쪽만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각도 기호 마이너스 60. 자, 그러면 120도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절반 다 그렸죠. 절반 다 그렸는데 이제 여기 남았죠. 여기는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표현 안 해도 감점 안 나갈 수 있다. 근데 요거는 떼주는 게 좋아. 저거 떼주는 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요거 미러 해주려면. 그쵸? 미로하고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재보면 저거 아마 1점 몇 나올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이걸 2mm를 맞추려고 길을 쓸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옵셋해서 2mm 할 건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지만 굳이 이게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정수 떼려고 노력해라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미러하고 끝내.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게 야 귀찮으니까 그냥 너네들은 그냥 미러하고 끝내. 요거 2mm 딱 맞추는 건 내 스타일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45도로 불안전 나서 표시해 주거든요. 해주는데 그거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 안 해도 그거 감점 못 할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표시 안 해줘도 감점 못 할 거야. 그런 거예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합니다. 저는 무조건 해요 이거. 라인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마이너스 45. 자, 마이너스 45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떼주고 이제 요거 트림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정리할 때 이제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이제 수직선이 하나 더 내려와야 되니까 더 피곤하죠. 이거 해주면 그렇죠? 안 해줘도 된다고 했으면 선생님 안 하면 덜 피곤한데 꼭 굳이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거 개인 취향이지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저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 일단 얘랑 얘는 무슨 선? 가는 실선. 그렇죠? 가는 실선. 이거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왜 가는 실선을 하는지. 구멍 쪽에서 바라보면 안 보이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실선 이렇게 되고 이 직경은 안 보여. 구멍 쪽에서 바라보면 이 직경만 보여. 안찌른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 그리는 거 무슨 투상으로 그리다? 일반 투상으로 그리다. 즉 단면이 안 쳐진 상태를 가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 거 좀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들은 앞에 거 보셔야 돼. 제가 분명히 있어. 단면 안 치고 특수투상 적용 안 하고 지금 일반 투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외형선이면 안 되지. 구멍인데 안 보이죠? 숨선이어야지. 지금은 일반 투상이야. 숨선이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미러. 자, 미러 할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만. 나머지 선들은 밑에 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은 있고 그러니까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이제 정리해줘요. 트립. 선생님, 뭐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까?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왜? 미러 하기 전에 선생님, 좀 그냥 이렇게 자르고 미러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뭐 이렇게 실제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도면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왜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한 선이어야 되는데 두 선이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는 그게 두 선이든 한 선이든 그거 이게 CAT 2급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두 선이든 한 선이든 그거 신경 안 써요. 두 선이어도 합격이에요. 안 틀린 거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는데 원칙은 한 선을 한 선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잘라요. 나중에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자릅니다. 이게 맞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겠지만 회사 가셔가지고 이제 도면 복잡한 거 그리게 되면은 캐드 파일의 용량 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습관 자체가 이거 두 개로 쪼개지게 그리시는 분들은 남들은 용량이 많이 안 나가는데 굳이 내 것만 용량이 많이 나갈 거야. 내가 그린 것만. 고참이 한마디 합니다. 야, 똑같은 거 그렸는데 왜 네가 그린 것만 용량이 커가지고 이렇게 맨날 문제가 되냐? 도면 대체 어떻게 그리냐? 그런 말 나와요. 나중에 회사에서. 좀 용량 큰 도면들을 많이 다루는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이게 용량이 오버되지 않도록, 그렇죠? 선이 한 선이건 한 선으로 딱 처리가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나중에 고참한테 욕 안 먹으려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지금부터 이게 나중에 습관이 든 다음에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고쳐져. 자, 여기 2mm씩 이렇게 늘려주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선? 당연히 중심선. 중심선 표 있는 게 밑에 있죠. 자, 중심선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쪽에 있는 나사부도 작성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그쵸? 문제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다 그려졌어요. 거의 다 그려졌죠. 다 그려졌으면 이제 얘를 뭐예요? 좌우로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대칭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좌우 대칭은 아래쪽하고 다 정리가 되고 나서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위아래 대칭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러, MI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 선도 가야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중앙을 기점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에 선이 선택이 안 되네요. 다시. 미러 해서, 일단 여기서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선 추가돼야 되고, 이 선은 추가될 필요 없구나. 아래까지 가 있으니까. 이 선은 추가 아니고, 요 선.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은 추가가 돼야 돼요. 필렛, 중요한 거. 필렛 추가돼야 되고, 이 선하고 이제 요 위에 선. 해가지고, 엔터. 그 다음에 요 중앙을 기점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엔터. 이렇게 해주고, 이제 정리가 어떻게 돼요? 트림,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반 안 자르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선이 딱 미러 했을 때 한 선이 나오게. 그리고 여기도 반 안 자르고 하는 게, 요거는 여기 필렛이 있으니까 필렛에서 트림 해야 돼요. 필렛에서 트림해가지고 이렇게 선택 다 끝났을 때 이렇게 한 선이 나오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 반대쪽이 됐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닌 게 뭐냐면 자,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은 여기가 이게 4개잖아요. 4개면은 이 앞나사가 여기도 있어야 돼. 그쵸? 여기도 있어야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일반 투성으로 그려진 거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얘가 그려져야 돼. 원래 여기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자 얘는 2D 도면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PCD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나왔으면은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면 도면이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게 일반 투성으로 할 때도 여기는 안 그려져요. 도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이 무조건 우리가 물체가 보이는 대로만 그린다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그리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은 생략을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도면이 좀 더 깔끔하게.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 들어감으로써 도면이 지저분해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겹쳐지게 되면 더 복잡해질 요량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만 하고 나중에 측면도에서 요거를 표현해주면 아 여기에도 있는 거야 라고 서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기는 불필요한 표현이다 해서 생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략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사부하고 이제 요거 상부 절반을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하는데 거의 이제 30분 넘게 소요가 됐네요. 소요됐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뭘 할까 하면 상부에 이제 여기 가운데 위에만 있는 거죠. 미러를 먼저 시킨 게 이제 이게 위에만 있는 거니까 요 위에 있는 요소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하부에 있는 요 연결해주는 요 부분, 요 부분을 작성을 하면 하고 이제 절반을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칭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